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첫 인사니까 또 직접 소개 또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저는 그 한라일보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네. 현재 정치부장 맡아서 네. 지금 지방선거하고 네.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참 바쁘실 텐데, 또 우리 나우제주 애청자와 함께 또 이 시간 또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늘 기대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23일 앞으로 다가온 날이고요. 자, 지난 5일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이어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들이 발표됐는지 그것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 갈까요? 네, 이재명 후보 어제 제주를 방문했죠. 오전에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하고 난 후 네. 제주 4.3 평화센터에서 제주 관련 9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 9대 핵심 공약을 보면요. 순환자원 혁신도시 육성을 제일 먼저 내걸었고요. 네. 이어서 탄소 중립 선도지역 육성,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 제주 4.3 완전한 해결, 자치 분권 완성, 제주 국가항만 인프라 확충,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을 약속했었고요. 네. 그리고 여덟 번째로 그 워케이션, 그러니까 일이라는 워크와 버케이션, 휴식이 접목되는, 그리고 제주를 일과 휴식을 접목해서 하는 그 어떤 워케이션 성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주의 미래 먹거리와 우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제시했죠. 그래요. 이렇게 이제 9개 또 관련해서 핵심 공약을 발표했는데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큰 차이점이 하나 보이네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5일에 제주를 방문해서 제주 제2공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 많은 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제2공간과 관련해서는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이 후보는 그 제2공항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네. 현재 그 주민 간의 논쟁이 매우 격화되고 있고 또 타당성과 정부의 방침도 부처마다 서로 입장이 달라서 네. 어느 방향으로 단언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다. 그리고 지역 현안은 주민 의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네.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 본인 자신의 입장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제2공항은 결국 도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도민들의 결정을 존중해서 아마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답변을 했고요. 그 또 하나 이제 큰 이슈가 이제 환경보전 기여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제주공항과 항만을 통해서 입도하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일정 부분 부담금 징수하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 우리 제주를 찾았던 윤석열 후보는 환경보전 기여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은 제주에 오는 사람마다 획일적으로 갖는 인도세 방식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완급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에 반해서 이재명 후보는 동네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때 2,000원에서 3,000원씩 수고비를 받는 경우도 많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전 기여금을 입도세나 세금으로 명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환경부담금 그 부과를 징수하는 권한을 가져오고 이것을 제주도에 주는 게 맞고 그 비용은 환경부담금은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환경보전 기여금 관련해서 이제 두 후보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이제 윤석열 후보는 환경문화 유발 행위에 대한 비용 진수를 주장을 하고요. 네네. 이재명 후보는 그보다 더 확대하는 모든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과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군요. 그죠? 네, 이 그렇습니다. 공감대와 세부적인 차이점이 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도 이제 아마 다들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또 하나, 도민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이제 부각된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제주와 서울에 있는 고속철도 사업에 대해서 공약을 제시했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검토해온 제주 서울 간 고속철도 사업을 꺼내들었죠. 네. 그 제주 서울 고속철도 전체 구간은 서울과 호남 제주를 잇는 총 542km이고요. 네. 이 가운데 고속철도 사업 구간은 목포에서 제주까지 약 178km 이렇게 정도가 됩니다. 네. 이중 해저 터널은
보길도에서 추자도를 거쳐서 제주도까지 있는 73km 구간이 되는데요. 그 민주당의 그 구상안을 보면은 제주도에 제주 레일 회사를 설립해서 고속철 운영권을 확보하고 종착역은 서귀포시로 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 이런 네. 방안도 고려가 됐었습니다. 네네. 민주당은 그 도민들의 공감대만 형성이 된다면은 언제든지 그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도민 의견과 여론을 무시한 채 표만 의식한 좋습니다. 표만 의식한 발언이라고 비판을 했었죠. 국민의힘에서 이런 비판이 나오자 이 후보와 민주당은 결국 제주 서울 간 고속철도 사업을 이 후보의 네, 공약에서 네. 제로를 시켰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제주를 찾았던 이재명 후보는 제주 전남 해저 터널은 그 오래된 논쟁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확정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검토 중이며 네. 아직 결정을 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아직 다소. 그랬군요. 유관 상황인데 제주와 서울에 있는 고속철도 해저 터널 사업이 일단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하기로 결정한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 후보가 당선되면은 민주당 차원에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좀 더 진지하게 논의가 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제주와 서울에 있는 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상당하게 이제 이 제주 서울 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시간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또 무엇보다 우리 도민 의견들, 공론화 과정 수렴해봐야 할 부분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추후 소식이 좀 들어오면 또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제주 4.3과 관련해서 두 후보의 입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입장 가지고 있나요? 두 후보 모두 제주 4.3 완전한 해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런 공약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로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요. 이를 위한 실천 과제로 지속적인 진상조사와 평화 치유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대폭 확대, 그리고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알뜨르 비행장의 제주 평화 대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네. 윤 후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제주 4.3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법률, 제도, 예산 등의 다방면의 진을 통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가족관계, 특례조항 신설 등으로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희생자와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고령 유족 요양시설, 트라우마 치유센터 지원, 제주 4.3 추모제를 국가문화재로 승화해서 이렇게 치르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네. 자, 대선 후보의 제주와 관련된 소식들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또 앞으로 심상정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할레일보 고대로 정치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